빨간 풍선으로 예쁘게 꾸며진 펜션에 커플 여행으로 두 쌍의 연인. 풍선 혼자 불었어? 나 어려서도 풍선 잘 불더니 같이 하지. 은강 씨. 그런데 친구 남편의 정열적인 키스에 화답하는 여자. 금단의 일탈을 꿈꾸게 된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고 시절 조은강은 어울리는 친구 하나 없이 외로운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반장, 그럼 방학 동안 유럽을 싹 풀고 왔단 말이야? 반면 금수저인 반장 한바다는 학우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규칙을 어겨서 벌을 받게 된 바다를 은강이 도와줬고, 주웠어. 너도 줄래 그랬어? 너 가져. 고마워. 아저씨, 잠깐만요. 그런 은강을 바다가 챙겨주면서 둘의 격차넘는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나 비 맞는 거 좋아해. 우리 친구 할래? 그 우정은 무려 20년 동안 이어졌지만 VIP 고객이야. 절대 실수하지 마. 매번 임용고시에 떨어졌던 은강은 갑이 된 바다의 심부름을 도맡게 됐죠. 이 귀한 예물을... 죄송합니다. 심부름 간 곳에서 예비 신부의 행복한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은강. 결혼하면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잘해야지. 한 사장한테 갖다 줘요. 진주 목걸이 수선할 거. 또다시 지저대는 개를 피하려다 그만.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협회장을 할 만큼 잘나가는 보석 디자이너가 된 바다가 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색이 없다. 조심 좀 하지. 미안. 믿고 맡겼던 친구에게 폐를 끼친 은강은 어떻게든 수습하려 합니다. 다친 데는 없니? 5분이면 돼요. 안 돼요. 손님 와 계셔서. 당장 은강은 뇌물까지 써가며 편의를 봐달라고 사정하지요. 그럼 이따 밤에 다시 와보든가. 그날 밤 은강은 잃어버렸던 진주알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싸! 마지막 남은 진주 한 알이 시야에 들어오지만 늦은 밤 은강 씨인데? 겨우 수습한 은강이 진주알을 돌려주는데요. 내일 줄까 하다가 걱정할까봐 갈게. 저 갈게요. 자기가 좀 태워줘. 괜찮은데. 제가 안 괜찮아요. 사실 은강은 피부과 의사인 바다의 남편 고차원을 짝사랑했고, 다시모라는 로봇이랑 차원의 친가에서 과외를 하고 있는 은강이 먼저 마음을 품었지만 차원이 첫눈에 반한 바다와 결혼을 하면서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죠. 엎어졌어요. 진주 찾다 그런 거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봐요. 제가 할게요. 의사 놔두고 무슨? 그런 차원의 작은 호의에 일찍이 포기했던 은강의 연심이 크게 일렁입니다. 하지만 은강에게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에 도전 중인 4살 연하 애인 권태기가 있었는데요. 권태기! 아까! 있어! 됐어! 벌써 4년째 유집이 안 되는 가성비 여친 은강을 이용해 먹는 속물이었고, 일어나. 시간이 몇 시인데. 오늘 발표지? 몇 시야? 왜 모르냐. 떨어졌지.
혼자 있고 싶다. 이럴 때 혼자 있으면 누나. 합격 사실을 숨겼던 태기가 본색을 드러내죠. 오늘 필름 끊길 때까지 달려보자. 드디어 합격이다. 어제 고생했어. 어김없이 바다에 심부름을 하러 간 은강은 절친의 남편과 바람이 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럼 놀다가. 너도 조심해. 사람 일 모른다. 내가 누구한테 남편이나 뺏길 년으로 보이니? 겨우 저런 애한테 뺏김 한바다가 아니지. 싸잡아서 무시당한 은강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아이고, 우린 은강이 없인 못 산다. 맞아. 하지만 가진 게 없는 은강은 바다의 시댁 식구들을 챙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하는 거야? 또 뭔 짓거리 한 거야? 제가 할게요. 오늘이 뭔 날인지 몰라? 연이어 일 때문에 바쁜 바다 대신 바다의 시댁 제사를 도우러 갔다가 사단이 나지요. 할머님 제삿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개무시하고 말이야. 니들이 사람이야! 아버지 인정하세요. 이로 인해 하루 종일 양쪽의 심부름까지 도맡아 있던 은강이 엄청 고생합니다. 한잔해요. 아니에요. 음복해 복 받는데요. 죄송합니다. 조 선생이 고생했다. 네 대신에. 아니에요. 제가 한 게 뭐 있다고. 고마워 은강아. 나중에 통화하자. 자, 그래. 은강에게 신세졌던 바다는 합격 기념으로 신나게 파티를 벌였던 태기를 목격하고 왜 말 안 했어? 태기 씨 파티하고 난리 났더라. 축하한다 조은강. 나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만세! 만세! 오셨어요, 누나. 축하드려요. 어떻게 왔어? 깜짝 쇼하려고 그랬는데. 누나. 나 합격이야, 합격. 12만 8천 원. 언제나처럼 술값까지 대신 계산해줍니다. 그런데 속상했던 은강이 차원과 격정적으로 키스하는 꿈을 꾸고 같은 꿈을 꾼 바다도 불길함을 느끼죠. 그 꿈에 나왔던 펜션에서 은강은 태기의 합격 기념 파티를 준비합니다. 난 풍선만 보면 설레. 기분 좋고. 뒤이어 명품으로 치장한 바다 커플이 합류하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태기. 은강 씨한테 잘해주세요.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이 했잖아요. 태기는 자신을 뒷바라지해줬던 은강에게 아무런 애정도 느끼지 않았는데 막상 은강이 자상하게 차원을 챙겨주자 날선 반응을 보이죠. 결혼 바로 할 거죠? 예? 아직 출근도 안 했어.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공무원까지 되는데 뭔 걱정이에요? 의사도 평생 유통기한 없는 직업이잖아요. 아, 손 떨리면 끝이구나. 내과도 아니고 피부과인데. 싸늘해진 분위기에 바다가 꿈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무슨 꿈? 너랑 미풍 아빠랑. 친구 애인의 합격 기념 파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얼버무립니다. 덕분에 다시 분위기가 무르익은 그때 왜? 치즈 가질래요? 와인은 치즈 좋아요. 간밤에 꿈이 떠올랐던 은강이 자리를 피하죠. 비 온다. 우린 비웠자. 너 비오는 거 좋아하잖아. 애써 마음을 다잡은 은강은 보란듯이 바다와의 깊은 우정을 과시합니다. 내가 남자였음 너랑 결혼했을 거야.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넌 금쪽 같은 내 친구야. 태기 씨,
선은 넘지 말죠. 반면 차원은 아까 전 선을 넘을 뻔했던 태기에게 예방 차원에서 경고를 하죠. 고차원 저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방 차원도 있었네. 예방 주사 됐죠? 짠. 하지만 무시를 당했던 태기가 선을 넘으려 하고 지금부터 진실 게임 들어갑니다. 재밌겠다. 차원과 은강 둘 사이에 흐르는 야릇한 기류를 느꼈던 태기가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첫사랑이 이 자리에 있다 없다. 있다. 그만해. 은강의 솔직한 대답에 노골적인 질문 공세가 이어지는데 파트너 아닌 다른 사람한테 끌린 적 있다 없다. 그만해. 재미없어. 난 재밌는데 왜? 대답해야 끝나지. 파란이 일어난 네 사람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꼬북 노릇은 너만 해. 네 옆에 있다고 나까지 싸구려 취급하지 말고. 그런 거 아니야. 너 비 맞는 거 싫어하잖아. 친구가 맞자니까 군말 없이 맞더라. 그게 꼬붕이지 뭐냐? 아까 마지막에 왜 그만하자고 빼버려? 딴 놈한테 마음 있는 거 들통날까 봐? 방으로 돌아온 태기는 마지막 질문을 회피한 은강에게 질투심을 드러내는데요. 못됐다 진짜. 누가 못됐는지 짱구 잘 굴려봐. 여러 사람 갖고 놀지 말고.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는 은강과의 동침까지 거부하고 그만해 좀! 나가. 너무한다. 피임 준비를 하지 않은 차원도 내쫓기고 맙니다. 애인의 냉대에 서운했던 감정이 폭발한 은강은 때마침 밖으로 나온 차원을 응시하죠. 네, 만나서 회의하면 되겠어요. 잠깐 은강의 모습을 살펴봤던 차원도 자꾸만 은강이 눈에 밟히는데 여행 내내 열등감을 느꼈던 태기는 먼저 사과하는 은강을 외면합니다. 한편 타요. 은강의 동생 조은사는 오늘 첫 출근을 하는데요. 일자리요? 네. 얼마 전 은강이 바다의 아주버님인 지남철에게 동생의 취직을 부탁했고 작년에 그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죠? 안 했어요. 둘 사이에는 말 못할 어떤 비밀이 있는 듯하죠. 격리 내보낼게요. 고마워요 형부. 딱 격리일만 할 거고 퇴근 시간 땡치자마자 퇴근할 거고요. 완전 MZ세대인 은사는 맡은 격리일만 하겠다며 확실하게 근로 조건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말해 갑질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버린다고요. 뭡니까? 미안합니다. 뭐가 그리 급했어요? 기름값 떼먹기는 안 생겼는데. 예? 죄송합니다. 어딜 떼먹으려고 씨. 아, 사실 은산이 주유소에서 일했을 때 남철이 기름값을 내지 않고 갈 뻔했는데 예 장인어른. 밥을 먹었으면 뒷정리를 하고 가야지. 처가살이 중인 남철이 장인의 닭달에 그랬던 것이었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현재 남철은 자신을 못살게 구는 장인의 사업체를 이어받은 바지 사장으로 고철철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식당에서 점심 배달 오면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돼요? 생각해 볼게요. 그 무렵 왔어? 첫 출근을 앞둔 태기를 신혼의 로망이 담긴 한상 차림으로 맞아주는 은강. 퇴근하는 남편 기다리면서 맛있는 거 해놓고 술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 어땠는지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뭐 그런데 띠리리 밥상 밀어놓고 띠리리 같은 소리 한다. 은강이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태기는 또다시 허부터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냐? 할 게 결혼밖에 없냐? 아니 집에서 자꾸 그만하자.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진 은강은 결혼해서 탈출하고 싶어 했죠. 언니가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건 알겠지만 그놈은 아니야. 더한 지옥이 될걸? 그런 은강보다 먼저 결혼했던 바다는 저 왔어요. 나 좀 보자. 나 먼저 보자. 내가 먼저야.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렸는데요. 자수성가한 시아버지 고물상은 툭하면 친손자를 낳아달라고 보챘고 내 승씨 가진 내 친손주한테 물려줄게요. 어머니. 아들에 대한 애착이 지나친 시어머니 나공주는 결혼식 직전 집안이 쫄딱 망했던 바다를 트집잡았는데 사기 결혼했으면 난짝 엎드려서 숨도 쉬지 말아야지. 심신이 병약한 바다의 어머니를 차원이 돌봐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 뒤수발 드는 사위가 어딨냐? 어? 한편 대책 없는 태기는 공무원이 된 기념으로 차를 계약하러 갔죠. 소개팅 들어왔는데 여친한테 딱 걸렸어. 아, 넌 안 되지. 이뻐? 아, 승무원이래. 아무것도 모르는 은강은 귀가하지 않는 태기만 기다렸는데 소개팅 상대와 2차까지 간 태기는 급격히 진도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지남철! 출근한 은사는 어김없이 장인어른에게 뒤지게 당하는 남철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살펴가시죠, 장인어른. 남순아 오빠인데 매달 생활비 입금되면 바로 고맙다고 전화 좀 드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 미안하다. 고된 삶을 살아가는 남철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한편 바다는 갑자기 쓰러졌던 어머니 여전히를 찾아갔는데요. 이맘때쯤 뉴욕 가면 가을 풍경이 참 좋았는데 뮤지컬도 보고 쟁반만한 스테이크도 먹고. 온 가족이 유복하게 살았던 과거를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안쓰럽기만 하고 네 오빠 많이 바쁘대? 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못 봤다. 미국에서 아주 살 거야? 시댁 몰래 친정의 빚을 갚아왔던 바다는 발길을 뚝 끄는 오빠가 야속하지요. 심신이 지친 바다에게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뭘 그렇게 놀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무단으로 들어온 시어머니가 바다의 친구 은강과 비교하며 온갖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어른 모실 줄 알고 눈치껏 알아서 하더라. 저 좀 들어가서 쉬겠습니다. 어머, 쟤 좀 봐. 차원아, 빨리 와서 네 마누라 교육 좀 시켜라. 아주 싹수가 노랗다 못해 퍼렇다 퍼래. 또 찾으셨어요? 좀 그러네. 한편 은서는 복사용지가 떨어진 걸 확인하고 살살 하세요. 문방구에 다녀오려 하는데요. 은사씨! 고철덩어리가 은산을 향해 굴러가는데 몸을 날린 남철이 가까스로 은산을 구해내죠. 밖에 나올 때 이어폰 끼지 말아요. 안 다쳤으면 됐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은사는 크게 나무라지 않는 남철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은사는 자신을 구해줬던 남철이 자꾸만 생각나지요. 다음날 따드려요? 본래 미안했던 은사는 매번 속이 더부룩한 남철의 손을 직접 따주려 합니다. 이제 내려간 것 같아요. 안 아파요. 진짜요? 오셨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한편 모은 돈이 없는 은강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막막한데 뒷바라지하고 나온 은강이 결혼 생각 없는 태기를 찾아내지요. 뭐해? 얘기 좀 해. 이태리 구두 좀 신었다. 그게 뭐? 어떻게 공무원 합격했다고 바로 명품 구두에 차에? 안 타. 안 타면 되지. 이것도 내다 버리면 되지.
은강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그저 열등감만 느끼는 태기가 답답하기만 한데 네 맘도 알아. 아는데 아는 사람이 이래? 어차피 이번 생은 우리 둘 다 개쫄망이야. 우리 며칠만이라도 보지 말자. 숨 막혀서 돌아버릴 것 같아. 뒷바라지 해왔던 애인에게 배신당한 은강은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차원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번호 바꿨어. 내 주민번호 앞번호야. 오시면 어때서 꼭. 한편 차원도 시집살이에 시달리는 아내와 갈등을 빚으면서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왔죠. 싸우지 마. 안 싸워. 싸우는 거 아니야.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식구끼리. 네 친구 구두 봤냐? 넌 맨날 납작하고 못생긴 것만 끌고 다니지. 이쁘긴 한데 너무 높네요. 나 높은 거 신은 멀미해. 네 친구 옷 봐라. 하늘 살랑살랑. 그런데 처음으로 한껏 꾸민 은강이 차원의 병원에 찾아왔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음속에 품은 욕망이 빨간 풍선처럼 부풀려진 은강은 저기 시간 되세요? 시간요? 무슨 일로? 무조건 시간 빼야죠. 누가 오셨는데. 거울 보세요. 어디 보자. 견적 장난 아니겠는데. 농담입니다. 차원은 병원에 찾아온 은강에게 밀착 진료를 하는데 급하게 오느라 바다한테 말 못했는데. 하지 마요. 원래 며느리한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은밀한 시술 상담 도중 바쁘지? 지금 환자분하고 상담 중인데. 뭐?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바다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했었네. 지금 요양원에 좀 가줘. 미풍 아빠도 지금 간다니까 전화해서 같이 타고 가. 바다가 같이 가래요. 은강도 재빨리 차에 동승하죠. 엄마, 저 왔어요. 깜짝이야. 길에서 봤으면 못 알아볼 뻔했어. 은강은 다른 환자와 어울리지 못하고 종종 분란을 일으키는 여전이를 능숙하게 달래는데요. 엄마하고 수준 자체가 달라요. 너 그거 사 입었니? 네. 하지만 전이는 못 입어도 싼티난다며 은강의 면전에서 대놓고 깔보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으니 좀 낫긴 하다. 장모님. 고소방 맞나? 은강과 차원 단둘이 다니는 것을 경계합니다. 다음부터는 둘이 나란히 다니지 말어.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 오늘 야근. 그런데 오늘 데이트할 거 아님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우려대로 은강에게 저녁 식사를 권유하는 차원. 바다도 온대요? 네. 병원은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와요. 한 20년 어리게 해준다, 까짓 거. 20년이면 고등학생이네.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 내가 해요. 나 가위질 잘해요. 오늘 하루 애써준 은강에게 차원은 다정한 표정으로 살코기만 발라주는데 아까 보니 관리 안 한 것 치곤 엄청 좋던데. 자연 피부 미인. 은강아 고마워. 너밖에 없다 야. 막상 은강과 따로 만났단 걸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지요. 병원? 우리 병원에서 만나서 같이 갔어, 장모님한테. 얼마 안가 친구들과 놀러 나온 은산이 외간 여자와 바람피는 태기를 목격하지요. 아이씨. 엄마 아빠 또 싸우니? 끝내라 언니. 여러 번 바람을 피운 듯한 태기의 외도를 언니에게 고발하는 은산. 그 새끼는 어떻게 바람 필 때마다 나한테 걸리냐. 당장 은강은 결연한 표정으로 태기의 옥탑방에 찾아가는데 일로 와봐. 어디야? 저기. 외간 여자와 함께 귀가한 태기를 현장 적발합니다. 인사 드려 우리 누나.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면은 구차하게 뒤따라 올라온 태기는 되도 않는 뻔뻔한 변명만 늘어놓는데요.
입사 동기라고. 네 유일한 장점이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는 못한다는 거. 은강은 관계가 끝날 걸 각오하고 태기의 휴대폰을 보려 하는데 안 해. 실컷 봐. 다 뒤져봐. 보라고. 바락바락 대드는 태기에게 후회할 짓 하지 마.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가지요. 뭐하냐? 한편 애미 뭐하고? 차원과 바다의 살림집에 가출한 나공주가 무단으로 머물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맨날 해? 내가 너 부엌대기 하라고 의사 만든 줄 알아? Allora mi mandi il contratto, così lo controllerò e ne discuteremo di nuovo. Se nel frattempo mi mandassi il campione. 바로 어제 오십니까 장모님? 공주가 또다시 회사 돈을 갈취했다가 회장님, 저 경리인데요. 내놔.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고 내가 갈 데 없을까 봐? 현재 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걸 본 공주는 분통이 터지는데 찢어져. 쓰레기 담당?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내 아들이 네 종이냐? 결혼하자마자 네 엄마 수술한다고 내 아들 개고생 시킨 거 까먹었어? 급기야 온갖 생트집으로 며느리를 잡아대던 공주가 멋대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장 이혼해! 그날 오후 차원이 아내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회사까지 찾아왔는데요. 자기야 미안. 얼마나 더 이해해야 돼? 무려 7년 동안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뎌왔던 바다는 참아왔던 서러움이 복받치는데 미풍이 동생 가진 몸으로 쓰러져 실려가고 그 통에 유산까지 했어. 어머니 안 봐도 된다며. 나만 있으면 된다며. 응급실에서 내 손 붙잡고 약속해놓고 작년부터 슬슬 명절날 부모님 생신날 다시 왕래 시작하더니 미안해. 이따 올게. 너도 아는 얘긴데 뭐. 졸지에 중간에 끼게 된 은강이 안 그러니 은강아? 그렇지. 부부 사이에서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지요. 이게 말이 되니? 말 안 되지. 은강이도 말 안 된대잖아. 은강 씨도 알죠? 우리 엄마 말투. 네. 나도 그렇게 컸어. 내가 이러고 산다. 바다는 은강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만 하고 일꾼 엄마. 달래주러 왔다가 수모만 당한 차원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은강. 바다 저럴 땐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제가 달래볼게요. 고마워요 은강 씨. 한편 야근을 끝낸 은산을 지남철이 바래다 주려 합니다. 트럭이라도 괜찮으면. 사장님 국수 좋아하시죠? 퇴근길에 술 한잔 하러 가서 은산이 뜬금포 질문을 하는데 서울대 법대 뻥이죠? 살면서 서울대 나온 사람 처음 봐요. 은산은 엘리트인 남철이 고된 처가살이를 하는 게 순전히 이해가지 않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장인어른이 학교에 찾아오셨어요. 남철은 학비를 지원해준 장인어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속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그 장인어른 꿈이 검찰총장 사회 보는 거였거든요. 4번 도전했다가 붙었으면 검찰총장 될 뻔했는데. 포기하고 내 밑에 와서 일 배워라. 그때부터 회사 일했죠. 결혼은요? 장인어른이 하라고 해서. 만나는 여친 없었어요? 연애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사장님 불쌍하다. 생긴 것도 불쌍한데 인생도 불쌍하네요. 처가에 저당 잡힌 남철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까지 들은 은사는 솔직강도란 조언을 해줍니다. 서울대 법대잖아요. 확 들이받아버려요. 들이받 뭐하나? 시원하잖아요. 시원하긴 하겠네. 내친 김에 자신의 인생 목표를 털어놓은 은산이 솔직하게 호감을 표현하지요. 사장이 웃는 거 귀엽다. 그 무렵 바다를 달래주러 갔던 은사는 취기가 오른 바다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전화 왔더라고요. 그
남천, 너 가. 오랄 땐 언제고? 가라고. 고. 오래 집에 가자. 나 싫어. 넌 싫어도 난 좋기만 하네요. 결국 연락을 받고 온 차원이 칭얼거리는 바다를 데리고 가는데 홈볼 틈이 없었어요. 남자 손님 때문에 신경 쓰느라. 바다가 자꾸 술 받아 먹어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는 말을 전해 들은 차원은 기분이 확 상하죠. 내일 모레 마흔에 친구 꼬봉이나 하면서 결혼도 못하면 어디다 써먹어? 오늘 하루 바다에게 시달렸던 은강은 결혼을 결심하고 오픈런까지 해가며 태기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이거 살려고 얼마나. 와 대박. 주말에 인사 드리러 갈게. 우와. 합격하기 전에 쪽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 그런데 애초부터 결혼 생각이 없었던 태기는 아주 부담스러운 손님 맞이에 당황하는데요. 어서 오게 권소박.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태기라고 합니다. 둘이 권태기 아니지? 더군다나 이미 사위로 태기를 낙점한 은강의 부모님에게 전방위적인 결혼 압박을 당하지요. 얘가 내일 모레면 마흔이야. 집은 장만했나? 결혼하면 우리 용돈 얼마씩 줄 거야? 한 달에 100은 줄 거지? 뭔 개소리야. 심지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장인 장모가 얹혀 살 작정인데 우리 은강이 우리 집 맞이고 아들 대신인데 이 다음에 우리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알고 있지, 권서봐? 인사를 하러 간 태기는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결국 은강과 태기의 결혼은 요원해 보이는데요. 갈게. 헛된 기대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빨간 풍선을 보던 은강을 갑자기 공주가 호출하죠. 저기 남순아, 한편 그거 말인데 오빠 고마워. 집에 돈 보냈어요? 남철의 집안 사정을 엿들었던 은산이 회사 돈으로 남철의 아버지를 도왔는데요. 아버님 이빨 하나 맘대로 못 해드릴 거면 뭐하러 이 고생을 해요? 회장님 하시면 나도 뭐가지고 은산 씨도 뭐가지예요. 돈 떼먹은 도둑놈 취급받는 거 죽어도 싫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사장님 모가지 안 잘려요. 내 모가지 잘릴게요. 손 좀 따줘요. 채서요. 그런데 격리 잘해? 예, 잘합니다. 정기 점검을 하러 온 고물상이 내친 김에 장부 검사를 하려 하고 입출금 통장과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던 물상이 이게 뭐요? 무언가를 적발해냅니다. 딱 걸렸어! 죄송합니다, 장인들. 죄송한 줄은 알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간식비가 17,400원이나 오바야! 그거 빼곤 잘했어. 고물상이 문제 삼은 건 겨우 몇 푼 더 쓴 간식비였습니다. 미풍 엄마에 대해서 뭐 좀 물어보려고. 은강을 호출한 나공주는 어떻게든 며느리를 흠잡을 구석만 찾아냈는데요. 우리 차원이 만나기 전에 남자 있었지.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는 은강과 바다의 우정을 흠집내지요. 가만 보면 은강인 미풍 엄마를 진짜 친구로 생각하는데 미풍 엄마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 한편 은강의 집에 인사 다녀왔던 태기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고 이건 악연이야. 조상님이 사인 주시는 거라고. 그 집안이랑 엮이면 안 된다는 몸까지 상한 태기는 심히 억울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원도 말을 섞지 않는 아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인데요. 언제까지 말 안 할 건데? 70 먹은 노인네 꼭 이겨 먹어야 속이 시원하냐? 웬일로 바다의 눈치만 살폈던 차원이 정말 속 시원히 억울함을 토로하는데 한바다 부탁한다 좀! 듣는 이 없는 하소연에 쓸쓸함만 깊어져 가지요. 한편 은강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우리 그만하자. 대뜸 월차를 낸 태기가 비밀번호까지 바꾼 채로 잠수를 타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도망가지 마. 비겁하게. 나 죽는 걸 보고 싶니?
최악의 이별 통보를 당한 은강은 더할 나위 없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다행히 소문 끝에 태기를 찾아갔지만 대체 나한테 뭘 먹인 거냐? 똥구멍에 불 나는 줄 알았다. 태기는 쫄딱 망한 은강의 흑수저 집안까지 싸잡아서 모욕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버지 운수업, 어머니 레스토랑. 창피해서 그랬어. 지난 4년간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한 은강의 진심마저 모질게 외면하지요. 이제 겨우 취업했는데 더 이상 가난하게 사는 거 싫다. 나 너랑 못 헤어져. 우리 4년이야. 미안해 누나. 나 좀 놔주라. 이거 신 거지? 귀가한 은강은 손님에게 식당 잔반 처리를 시킨 돈만 밝히는 어머니에게 꾹꾹 눌러왔던 화를 분출합니다. 엄마 진짜 너무한다. 처음으로 사회감 인사 온 날인데 제발 생각이라는 것 좀 하고 살아! 야, 은강아. 설마 그거 먹고 죽겠냐?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을 피는 태기. 그 새끼 바람 피는 현장 잡아서 대판 뒤집어 엎은 게 3번이야. 언니와 태기가 잘 될 줄 알고 사과하러 간 은사는 속도 없이 태기에게 매달리는 언니가 한심한데 자신감 좀 가져. 가질 게 있어야 갔지. 은산아, 나 37이야. 직업도 없어. 37이 뭐. 직업은 가지면 되는 거고. 애초부터 애정도 결혼 생각도 없었던 태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언니가 자신감을 갖길 바라죠. 언니 그저 그런 보통 아니야. 똑똑한 사람이야. 저번에 말한 돈 한편 차원은 진심을 담은 편지로 바다에게 사과를 전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받았던 수표를 은강이 결혼할 때 보태라고 건네는데 꼭 갚을게. 떼먹어도 돼. 나 부자잖아. 약 올라서 이자 듬뿍 쳐서 갚아줄 거야. 차마 은강은 태기와의 결혼이 틀어졌다고 바다에게 밝히지 못하고 결혼할 때 딱 한 가지만 보면 돼. 시어머니. 바다는 세상에 딱 한 쌍밖에 없는 다이아 커플링을 선물하지요. 잘 살아, 은강아. 목돈과 선물이 생긴 은강은 결혼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풉니다. 하지만 속도 위반을 한 태기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 하지요. 바다 결혼 선물. 이쁘지? 함 껴보자. 누나. 이미 딴 마음을 품은 태기는 은강의 끈질긴 결혼 요구를 뿌리치는데 그만하자 좀. 지난 4년 얼마나 목 졸린 줄 알아? 눈만 뜨면 공부해라. 친구도 만나지 마라. 게임도 하지 마라. 온갖 잔소리에. 급기야 친구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라고 다그칩니다. 느끼니까 쪽팔려?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아니라고. 맞잖아 친구 남편! 반면 바다는 절친 은강을 챙겨줬던 차원과 부부 관계를 회복하지요. 그렇게 남편과 어머니의 병문안을 간 바다는 차원과 은강이 정분 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주의를 받습니다. 은강이도 모르긴 몰라도 지 혼자 험을 많이 켰을 거다. 한편 은산 씨 쫙 빼입은 남철이 휴일에 쉬고 있는 은산을 불러내는데요. 타요. 완전 그렇게 좋아요? 완전. 운전해요? 일정 있어요. 통장 5년 몰았고요. 캠핑카 여행에 로망을 갖고 있는 은산에게 직접 몰아보게 해주죠. 너무 좋아. 어디까지 갈까요, 선생님? 한적한 교회 캠핑장으로 나들이를 나온 은산과 남철은 오붓하게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깜짝이야. 그날 미안해요. 승질 냈어. 고마워요. 공공 횡령해줬어. 은산 덕분에 눈치 안 보고 효도를 했던 남철이 고마움을 전하고자 마련한 자리였고 찍어.
은사는 자유롭게 삶을 만끽하는 남철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둘의 사이에 불행이 예고되지요. 얼마 후 태기가 바다를 따로 불러냈는데요. 태기 씨 웬일이에요? 바다 씨한테 할 말 있었어요. 저한테요? 은강과 파혼하기 위해 기어코 바다를 찾아가서 은강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는데 오죽하면 바다 씨한테 이런 부탁 드리러 왔겠어요. 태기 씨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끈질기게 타이르는 바다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감춰왔던 비밀을 드러내려는 듯 합니다. 아니요. 은강이가 뭐요? 말해봐요. 바다야, 어디? 집 일찍 들어왔네. 왜? 심부름할 거 있어? 아니 그냥 내통하자. 잘 자. 신난해진 바다는 파혼 위기인 은강에게 차마 캐묻지 못하지요. 미풍이 재웠어. 아까 태기 씨 찾아왔었어. 미풍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이튿날 태기는 자신을 설득하러 온 차원에게 일침을 날립니다. 연애하다 헤어진 게 무슨 큰 죄라고 친구 남편까지 쫓아와서 닥달하십니까? 생긴 건 깔끔하신데 좀 흘리시나? 무슨 말입니까? 아실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나한테도 이상한 소리 하고 갔어. 붙잡고 물어봐도 말을 안 해. 태기에게 영문모래 소리를 들은 부부는 태기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걸 은강에게 알리려 하지요. 그럼 빨리 은강이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 한편 태기의 소셜 계정을 뒤지던 은사는 속도 위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장 은사는 태기가 바람핀다는 걸 상대에게 알리더니 4년 된 여친이네 몰랐니? 넌 따라오지 말고 넌 나 좀 보자. 뻔뻔한 태기를 한 대 쥐어 갈기지요. 잘하세요. 얼굴만 때리지 마. 얼굴만. 결혼시켜야 돼. 아이, 피! 억울하면 신고해 이 새끼야. 아이, 끝이야. 애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애기야. 수모를 당한 태기는 은강에게 화풀이하려고 찾아가는데 네 동생용 깡패냐? 무슨 이별을 이렇게 질력나게 하냐? 너 원래 집착 쩐다며? 치킨 한 조각 얻어먹으려고 소풍 간 날 온 산을 뒤집고 야자 한 번 짜려고 노총각 선생한테 뽀뽀까지 했다며. 바다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대신 털어줄까 말까? 꽁꽁 숨기고 털지도 못하는 그 마음. 그 사람들 옆에서 기웃대지 마. 빨가벗고 뛰어도 넌 네 친구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 꼬붕 시다발이 주저었다 대고. 자신을 배신한 남자친구에게 멸시까지 당한 은강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밤 첫 방송한 TV조선 새 주말 미니시리즈 빨간풍선은 절친 한바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조은강이 남몰래 품고 있던 위험한 욕망을 드러내면서 벌어지는 아슬아슬하고 뜨끈한 이야기를 담아낸 드라마인데요. 솔직하고 감칠맛 넘치는 대사가 돋보이는 문영남 작가의 현실적인 스토리와 여느 가족극과는 다른 코믹한 웃음거리들을 특유의 섬세한 연출로 10분 살린 진영국 감독의 연출이 특히 눈에 띕니다. 여기에 관록과 연륜으로 중무장한 선배 배우들과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뭉친 후배 배우들의 연기 합이 단단한 시너지를 터뜨리고 있죠. 덕분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현실 속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공감하고 남녀노소 전 연령대가 동감하는 현실적인 가족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선 제 소개를 보고 관심이 가셨다면 오늘이 뭔 날인지 몰라? 응? 말해줘봐. 매주 토요일 밤 TV조선에서 본방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사장이 웃는 거 귀엽다.